제주도 곰이 부리고 땅은 돈이 땅은 먹는다입니다. 추미애 대표님 화이팅!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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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좌파입니다. 좌파 중에 A 집단에 속합니다. 스님이 왼쪽에 팔을 들었잖아요. 이 사진의 제목은 중도 좌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토지처럼 무한한 거는 한 사람이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누구나 평등한 토지권을 가지고 있고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우리 집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하면 야 단독으로 좀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권을 인정하려면 취득기에도 평등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좋은 땅 차지하면 불공평하니까 이익을 환수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우선권 인정하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제약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건 리버테리안 중에서도요.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리버테리안이라는 좋은 명칭 밑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D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B그룹에 속한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 그룹을 레프트 리버테리안이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문제, 그게 뭐 문제냐? 아, 누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불로소득 때문에 자기 땅도 없이 아까 추 대표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뼈 빠지게 자기 일에 왔지 않으면 다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생긴다. 이거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투기하면 아파트 투기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거는 토지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불로소득이 문제니까 결국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모유세로 걷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데 거의 90%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10%뭐 언제나 이설은 있기 마련이니까.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 토지 문제 그리고 불로소득, 지대추구 사회라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학자들과 그리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주창해온 정치인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 운동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추미애 대표가 지난 9월입니까? 국회 정당 대표연설에서 제가 볼 때 한국 의정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헨리 조지를 언급했고 한국의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도 해결되지 않고 경제 성장도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좋은 연설을 하셨고 거기서 이승만과 조봉암도 언급을 하셨고 제가 그 연설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토론회는 추미애 대표의 그 명연설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가 아주 활발한 그런 서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좋은 정책적 결론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우 교수님은 대구에서 아마 이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출발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새벽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또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해 주셨죠.
우리 이정우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발제를 해주실 헨리 조지 연구회의 김윤상 경북대 석좌 교수님과 또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도 역시 이런 새벽 준비하셔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지정 토론자로 나오신 강남훈 한신대 교수님과 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그 맹일꾼 우리 당의 김종민 의원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기쁩니다.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그 자식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금수저니까 국회의원이 금수저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우리 사회의 권력과 또 여러 의미에서 상위 계층에 속할 테니까 그 자식도 당연히 상위 1%에 속하는 금수저이겠지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사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보통의 엄마처럼 요즘 엄마가 정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제대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로서 아이들 학교를 어디 들어가는지 고민을 같이 나눠준 적도 없고 들어준 적도 없고 그냥 아이들을 잡초처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크도록 방치를 해둔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참 나쁜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스스로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많은 독립심이 길러져서 어느 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창업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네가 판단해서 네가 결심하고 판단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입장이에요 늘.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한 결과 아이는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는 고용주로서 종업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도 꼬박 지켰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랐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드디어 빚쟁이가 됐다. 나에게 남는 건 좌절뿐이었다. 이렇게 털고 그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될 그냥 운수의 문제일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고쳐 놓지 않으면 제가 하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그냥 적당히 정치를 하다만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이 지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대선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대선으로 그 일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우리 이정우 교수님께서 쓰신 진보와 빈곤에 대한 100년 만의 헨리 조지를 다시 보자는 내용의 책이었는데 그걸 다시 찬찬히 보다가 드디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번역본, 원본 번역본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또 진보와 빈곤을 읽고 그것을 정기국회에서 우리 사회에 발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실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사실은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공명 있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같이 제기해 주는 정치 세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정기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이렇게 주제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헨리 조지의 책 중에는 우리가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 땅 주인을 숭배를 하는 세상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러운 겁니다.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노후가 보장이 되면 우리가 함께 노후의 복지를 국가 제도로서 만들어야 되겠다에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봉착하는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함께 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풀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푼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두 다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세상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하러 정치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조지의 그 예언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의 반성과 고민이 우리 사회에 마치 노동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풀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최저임금도 이 지대 추구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우리 딸아이처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고 그랬는데 결국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날이 적자만 쌓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땀 흘린 노동과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최저임금 약속도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지대 추구의 이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거 바꾸자 하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은 함께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사실은 구체적인 건 뭐 이따 발제문에 다 나올 거니까 저도 이 준비한 이 원고가 있지만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헨리 조지의 책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130년 전 헨리 조지가 살았던 때의 뉴욕을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빈 땅이 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일부에서는 홈리스가 득식을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 뉴욕에서 그렇게 빈 땅이 방치된 채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인구 100만, 그 당시 인구 100만이었던 것 같아요. 인구 100만의 뉴욕시가 이런 높은 임대료와 유휴지를 보고 많은 빈곤자들이 홈리스로 떠돌면서 가난에 허덕일 때 이런 도시의 모습이 그냥 방치되면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가 나중에 탄생될 것이고
그런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는 더 많은 빈곤의 문제로 사회가 지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인구 100만의 뉴욕에 살면서 인구 1,000만의 미래 도시, 여전히 진보와 빈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순을 풀지 못한 그 도시를 예언했다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130년 전 헨리 조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인구 1,000만의 도시에 우리는 몇십 년을 살고 있으면서 헨리 조지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헨리 조지는 당시 자본론을 쓴 공산주의 사상의 대가 마르크스에 대항해서 진정한 땀과 자본이 존경받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누구나 열심히 창업하고 도전 정신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서 마르크스에 아주 치열하게 맞섰던 당대의 이론가입니다. 실물 경제 이론가이자 정치 경제 사상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헨리 조지를 대한민국에서는 그가 마치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그 사람이 바로 빨갱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헨리 조지는 자유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가장 옹호하면서 신봉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이치고 섭니다라고 설파하면서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영원히 정의롭게 꽃피기 위해서 만개하기 위해서는 이 지뢰 추구라는 반시장적인 그런 것을 제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한 분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유효하려면 우리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론은 맞겠지만 어떤 이론은 오늘의 이 사회 실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주장을 100% 우리가 다 신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과 사회 통찰력, 그의 양극화에 대한 또 경기 불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현재의 사회 경제 규모에 맞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내므로써 진보가 빈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자극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부탁드리고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